네, 2021년 7월 5일 이정훈입니다. 요즘 야권에서는 윤석열, 여권에서는 이재명 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열한 검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이제 미 점령군하고 친일파 때문에 이제 약간의 검증이 들어가는데 그거 외에도 검증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을 국가가 구입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자고 제의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방희선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주장했던 게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를 주장했었죠? 그게 부동산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네. 부동산을 자기는 안정시킬 특단의 대책이 있다. 특단의 대책이다. 이러면서 네. 내놓은 게 부동산을 값이 많이 뛰지 못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이 값이 좀 싸지는 거는 국가가 사서 공공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임대 이런 거겠죠. 그러다가 값이 뛸 것 같으면 시장에 물건을 내놔서 국가가 본인 김성달이네. 마치 무슨 국가가 무슨 옛날에 물가안정기구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물가안정기구네. 옛날에 양곡 수매제도를 연상하는데 그러네요. 예, 박정희 때 하던 거. 저는 지금 굉장히 이런 얘기가 한 나라를 맡아서 한다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인 부동산에 대해서 과연 무슨 고민과 연구를 하고 내놓는 건지, 이게 애들 붕어빵 같은 장사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사람이 있나. 언론에서 이 문제점을 빨리 지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론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추궁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 언론도 지금 거의 맛이 간 거냐, 이게 뭐냐, 이런 소리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얘기를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도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 경제에 식견이 있다고 그러는데 얘기하는 게 무슨 식견이 있습니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게 식견이 있는 거지. 경제를 많이 떠들면 경제 전문가고 윤석열 씨처럼 법치 제도 연구하면 경제를 모르는 겁니까? 차라리 사고를 안 치는 게 낫지.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 어디 SNS라는 몇 군데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본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 이 정책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냐 하는 게 있는데 몇몇 분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정책이고 발상부터 틀렸다 하는 것을 일부 올린 걸 제가 좀 봤어요. 그리고 저도 일반 국민으로서 건전한 보편적인 경제 상식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첫째, 재원의 문제예요. 재원의 문제. 자, 이거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가격 안정을 한다고 하는 게 꼭 옛날에 70년대에 생긴, 유신 때 생긴 양곡 수매제를 연상하는 방법이에요. 양곡 수매제 있었죠. 그때 얼핏 하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국가가 만능인데 국가가 뭘 좀 사서 올라갈 것 같으면 풀어주고 싸지면 좀 막아주고, 이거 굉장히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유치한 발상이죠, 듣기에는. 근데 그걸 실현하려면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며 작동은 어떻게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제 기억으로 양곡 수매제도라는 게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쌀값이 막 비싸지고 싸졌다가 중간에 중간 상권을 제의본다 해서 국가가 개입을 했잖아요. 막대한 재산을 두고 가을에 다 수매해주고 일정 가격 이상으로 싸지면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는 싸게 좀 팔겠다. 그렇게 했었죠. 그거를 수십 년 시행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국가 예산 재정의 최대 암초의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랬었죠. 역대 정권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지금은 수십 년 놀라 그때 어떻게 겨우 우여곡절 그때 정리를 했는데 그거에 쌓이는 국가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어요. 양특적자. 그리고 별 실효성도 없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요. 그 쌀을 사서 저장하잖아요. 저장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쌀을 5년씩 막 저장을 하잖아요. 전국에. 저장 비용 얼마나 비쌉니까? 유통도 안 되고. 저장된 쌀은 또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서 3년 4년 지난 거는 너무 오래되면 쌀이 안에서 썩고 버리니까
몇 년인가 4, 5년이 되기 시작하면 할 수 없이 군대 금양식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군대 밥이 맛도 없고 이상하잖아요. 왜 정부미가 맛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정부미 싸게 팔고 네.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국민들이 좋은 쌀을 먹었습니까?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됐습니까? 농민들이 무슨 뭘 해? 농민들은 도움이 좀 안 됐습니까? 농민들은 도움이 안 됐죠. 이게 뭐냐? 어? 세금만 많이 지출. 왜 세금만 도움이 안 지출하고. 됐죠? 그 사람들은 초기에 정부가 사주니까 가을에 좀 돈 좀 만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농민들은 욕구가 더 커요. 더 비싸게. 정부에서 뭐 최저임금 정하듯이 농민단체하고 농업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 욕심이 난 요만큼 받고 싶어요. 그렇지.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수십 년 동안 정부에서 수매가 책정할 때 농민들이 감사합니다 한 번도 없네요. 맞습니다. 맨날 싸우네. 맨날 더 해주라. 억울하다 이랬는데 내가 알기로 실제 우리 주변의 농민들 시골에 우리 집안 친척들 보면 재미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그래도 억울하대요. 그래서 뭐 데모하고 하니까 자꾸 올려주니까 악성 적자만 쌓인 거예요. 정부 적자. 근데 우선 쌀만 해도 제가 볼 때 수천억이라 그랬어요. 적자가. 그 집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 한 가마에 얼마입니까? 이게 몇십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집 한 채가 얼마입니까? 뭐 억단. 국가가 집을 사요? 국가가 어디서 집을 삽니까? 집을 만약 10억짜리를 1000채만 사보세요. 1조예요. 뭐 1억짜리라고. 그래서 좀 아니 지금 웬만한 서울 주택은 10억, 20억 같잖아요. 네. 그럼 1조이죠. 금방 나오는데 만채 사면 10조, 20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 하면 우리나라 주택의 상당량을 만약 국가가 하락을 막혀서 구매한다 하면 그 돈이 수천조가 들 거로 추정이 된대요. 수천조가 들면 국가는 구입할 재원이 없어요. 1년 예산 없는데 지금 삽니까? 주택 적자를 내면 되지. 주택. 아니 적자가 아니라 돈이 없어요. 수천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억 어디서 나옵니까? 해외에서 기체를 해옵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없는 돈 가지고 어떡하냐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예산이 뭐 예컨대 100인데 네. 만을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그죠?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가. 그렇죠. 발상 자체가. 재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거죠. 네. 그다음에 생각이네. 또 하나는 이 얘기해 보세요. 집을 샀어. 만약 국가가 뭐 100만 채 뭐 이렇게 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보유하면서 임대를 줄 거 아니에요. 또 싸게 달라고 할 거 아니야. 싸게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뭐 후보자 말 맞다나 몇 년 지나니까 값이 좀 올랐어. 이제 풀어야 돼. 그럼 그 집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합니까? 이제 집 팔아야 되니까 나가. 그럼 그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개인 간의 주택 임대차도 임의로 해지를 못하게 해놨잖아요. 몇 년 이상씩 살으라고. 4년 이상씩. 네. 그럼 그 사람들은 국가가 임대하면 국가는 뭐 특권입니까? 법에 위에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못 나가겠다. 법대로 살을래. 나는 뭐 갱신권 행사에 살래.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하는데요? 팔긴 뭘 팝니까? 못 팔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나갈 때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없네. 쓸 수 있는 물건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수로 안 되네 돈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는 법을 만든다. 그러면 갑자기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길바닥에 내쫓겨요? 이거는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집을 점점 사들이면 사들일수록 그 집은 누구 겁니까? 본질적으로. 결국은 그 집은 누구 겁니까? 소유자의. 만약 수십만 채, 100만 채 샀다. 국가가. 그럼 누집 겁니까? 그게 그 집은. 살고 있는 사람. 국가 거잖아요. 네. 아니 국유잖아요. 네. 그럼 집을 국유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내 돈 가지고 샀잖아. 이거 내 돈 가지고 산 거니까 다 우리 거야. 집은 회사 주식회사처럼 집은 내놔.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사왔으면 그렇죠. 국민주잖아요. 네. 그럼 국민한테 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한 말은 국가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세금으로 멀쩡한 걸 사서 국가가 국유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거는 남의 재산을 침해한 거잖아요. 그죠? 원천적으로 잘못됐네.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가 개인의 재산권, 그거 시장거래 개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문정권에서 소주성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발상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발상을 그냥 툭툭 해보고 그걸 마음대로 던지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걸 받아서 바로 강릉 들어서 집지를 못하니까 이게 우우하고 돌아다니니까 재미를 들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온 분야별로. 이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우민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일반 국민은 대중은 어리석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이나 사회 주요 부문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고 지금처럼 저 같은 주택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걸 단계별로 분석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이거는 도대체 나중에 갖고 있다가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네.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쫓습니까? 이게 지금- 당신들이 국민들의 주가 안전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의 돈을 거둔 게 왜 정부 겁니까? 그 국민들 소유면 나중에 팔아서 국민한테 1인당 얼마씩 나눠줄 겁니까? 원래 배당해 줘야 되잖아요. 남거 가지고 재미를 봤으면. 그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정부 문정부가 월성 지진 나고 하니까 경주 지진 나니까 탈핵을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때 국민들은 안전하게 사니까 좋지 그랬는데 지금 몇 년 지나면서 한전 적자 쌓이고 올여름 전기 부족할 거라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때 생각 없이 좋다 그랬는데 근데 걔가 기억나는 게 그때도 왜 처음 공론화위원회 만들어갖고 국민들한테 탈핵이 좋으냐 원자력 하는 게 좋으냐 설명을 쭉 해서 숙고를 하게 하니까 탈핵이 반대 의견이 그렇죠.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제 나오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 지금 막 이재명 씨 던지는 거는 처음에 그럴듯하지만 딱 숙고를 해보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없네요. 거는 조금씩 분명히 강론적으로 축차적으로 문제를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아주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몇 가지 포인트를 뽑아서 사회에 던져줘야 돼. 그래서 일정 언론에서 긴급 포럼을 만들어서 그죠? 토론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보는 데서 이거를 풀이해서 이재명을 꺾인다. 예. 이재명 주택 정책 문제 있다. 뭐 이런 아니 식으로.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 후보자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설명을 나와, 해보라. 해갖고, 그래서 토론하고. 본인이 안 되면 이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공약 검증. 이 정도는 나와에게 공약이지. 그렇죠. 어떻게 어디 가서 한마디씩 혼자서 선문대처럼 툭 던져놓으면 그걸 기자들이 받아 써가지고 뭐 새로운 획기적인 확대 대책 재생산들.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코미디냐. 코미디고 국민을 점점 우민화시키고 우롱. 예? 네. 이게 무슨 사건 사고처럼 한 건씩 쓰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국민을 모르모트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 5년 만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네. 그래서 언론에는 한 가지 유감이 있는 게 이외에 우리 언론들이 왜 이렇게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냐.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자신이 없죠. 의제가 나오면 언론들이 자신이 없어요. 몇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런 의문이 있구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들도 물어보고 또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지금 제가 무슨 지금 나온 상황에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국민의 상식으로 알수 있는 일반이고 건데. 일반적인 합리적 이성으로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언론 종사자나 기자들은 왜 모릅니까? 제가 두 가지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자들이 우선은 그 분야에 정통하지 못해서 못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전문가한테 물어서 쓰면 되는데 못 묻는 이유는 성실하지 못해서 못 묻는 기자들이 있고 두 번째로 그렇게 질문을 이게 뭡니까 하고 모르면 많은 또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다음 정권에 누가 될지 모르고 누구 사람 찍히고 누구 공격받을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멘트를 못 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변명이에요. 지금 저처럼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일반 상식인이잖아요. 합리적인 추론을 하잖아요. 그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이런 의문은 서로 얘기를 나누면 금방 누구든지 가져요. 공통으로. 그 말씀 그다음 맞습니다. 의문이 나오면 자기가 비공식적으로, 비공개로 가까운 사람한테 그냥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고 자기가 자기 사고를 검증하고 어째 이상하네. 그건 금방 나오잖아. 이게 무슨 전문가 의견을 빌어서 쓸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집 한 채 얼마인데 국가가 어떻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거 생각 못하면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은 기자들은 그러면 IQ가 2자리입니까? 사고가 멈췄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언론에 저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 한 사람은 나 굉장히 이상하다. 네, 네. 이해가 안 된다. 네. 이 부분을 빨리 더 변호사님 앞으로도 취재해주라. 계속 이제 여야 후보들이 뭔가 던질 텐데 그 중에서 쭉 보시기에 다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상식이 안 맞네. 이건 내 전문성으로 봐도 안 맞네 하는 게 짚어주시길 좀 좋겠네요. 쭉 네, 지켜보면서 그래야 되겠습니다. 저도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방희선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소재가 있으면 다시 한번 모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